예, 안녕하세요. 최규문입니다. 어제 네이버에 하이퍼 클로바 X 서비스 게시한 거 한번 써보려고 대기자 명단에 올렸더니 지금 시각 5시 좀 넘었는데요. 딱 하루 만에 일단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주네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시작하기 버튼 보이시죠? 어제 이맘때보다 좀 늦은 시간에 신청했거든요. 6시 거의 됐을 무렵에 신청했는데 좀 전에 이제 이 시작하기가 뜬 걸로 봐서 거의 한 하루 정도는 대기 타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사용자가 더 늘어나면 뭐 더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막 해보는 분들이라 하루 정도 기다리면 허용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못 들어가 봤기 때문에 딴 분들이 뭐라고 물어봤나, 뭘 비교해 보고 있나, 이걸 유튜브 영상 올라온 것도 좀 몇 개 보고, 또 티스토리나 이런데 자기 물어본 거를 올린 경험담들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이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이게 주소는 이건 거 아시죠? 예, 클로바 X, 클로바하고 X 사이에 하이픈 하나 있어요. .naver.com. 네, 요게 기본 주소고요. 복사. 웰컴 뒤에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네이버로 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이버 계정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면 네이버 로그인 한번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로그아웃 한 상태로 한번 접속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로그아웃 된 상태는 대기 등록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아이디 넣는 칸이 나오고 네이버 아이디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 체계로 로그인.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버튼이 뜨는 거죠.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오늘 8월 20 며칠입니까? 5일. 네, 오후 5시 30분. 자, 시작하면 눌러볼게요. 어떻게 얼마나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 한번 따로 빠른 속도 안 보고 하겠습니다. 자, 대기 종료됐고요. 클로바 X 만나보세요.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클로바 X와 무한한 대화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시작하기 누릅니다. 자, 약관 동의가 먼저 나오네요. 전체 동의할게요. 동의사항은 서비스용 약관, 데이터 활용 동의, 광고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밑에 두 개는 선택인데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더 좋은 광고를 붙여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동의해보죠. 뭐. 동의. 자, 그랬더니 간단한 튜토리얼이 나오네요. 어떤 주제로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요. 서비스 초기 안정성을 위해서 3시간에 30개로 대화는 제한합니다. 대화 제공 횟수는 이후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스킬 대화 모드를 켜고 대화해 보세요. 원하는 스킬을 선택하고 대화하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킬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 스킬이 챗GPT의 플러그인 기능 같은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로바 X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이나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 외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휴 형태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그런 형태라고 들었어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스킬이 무엇인가요? 스킬이라는 데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죠. 스킬은 클로바 X가 더 나은 응답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이버 쇼핑의 최신 정보를 연동해 가지고 최저가 정보나 상품 정보에 대한 추천 이런 걸 받아볼 수 있도록 된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외부 제휴라기보다는 네이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쇼핑, 그 다음에 네이버 여행의 최신 정보를 연동해 가지고 여행 상품 정보 추천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로 치면은 뭐 이제 익스피디아나 뭐 카약, 트립닷컴 이런 역할을 직접 네이버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동해 가지고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스킬의 종류와 성능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네이버가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붙여 가지고 안내해 주겠다고 하니까 뭐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 거대 공룡이지 않습니까? 모든 콘텐츠를 쇼핑 정보까지 갖고 있는, 검색 정보만이 아니라 쇼핑 정보까지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로 구글하고 약간 차별화되는 점이라서
예, 그런 거는 네이버가 그 장점이니까 이걸 좀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 사용 중인 스킬을 지금 쇼핑하고 여행 두 개를 지금 일단 일종의 시범 모델로는 제공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따가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확인했더니 예, 이제부터 뭐 이렇게 물어보내네요. 예시를 클릭하거나 자유롭게 대화를 시작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예시는 세 가지가 있네요. 든든한 생산성 파트너, 반려동물 영양제, 추천 서비스 투자 제안서, 초안 간단히 써줘. 아하, 반려동물 영양제 추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제안서의 초안을 간단히 써줘, 이런 얘기네요. 막힘없이 펼치는 상상력, 고래의 모험을 주제로 명언 하나 만들어 줄래? 새로운 탐색 경험, 이제부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할 거야, 뭐부터 하면 좋겠니? 이런 식으로 대화형으로 물어볼 수 있다 라는 예시를 3개를 들어놓는데요. 첫 예시 한번 눌러볼까요? 예. 제가 입력을 안 해도 이건 예시문이니까 제가 알아서 보여주겠죠. 좀 키워볼게요. 예, 이렇게 하네요. 반려동물 영양제 추천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제안서 초안을 간단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회사 소개, 회사명, 설립일, 대표이사 이름, 직원 수,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분야,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투자 유치 계획, 향후 계획, 전체적인 초안, 예. 구성도네, 구성도. 사실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투자 제안서를 투자자들한테 제시할 수는 없죠. 대충 이제 이런 내용의 얼개, 흐름을 가지고 추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걸 거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샘플 다시 접속이 끊겨서 나와버리네요. 다시 되돌아오라고 했는데 끊겨져 버리면 안 되는데. 다시 접속. 왜 접속이 안 돼요, 이거? 끊겨져 나와버릴 정도로. 다시. 예, 고래의 모험으로 명언 만들어줄래? 고래의 모험은 끝이 없다. 그들은 더 큰 꿈과 희망을 찾아 끊임없이 바다를 헤엄친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자, 이제 대충 알겠고요. 한번 이제 자유롭게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뭐부터 물어보지? 챗GPT하고도 맨 첫 번째 대화는 그거였습니다. 안녕? 이거부터 해야죠. 안녕. 인사부터 해야죠. 우리 처음 초면인데. 안녕? 안녕을 해볼게요. 안녕? 예, 안녕을 안녕으로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바 X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챗GPT랑 똑같은 답을 하네요, 보니까. 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줘. 네가 누군지 나도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네, 저는 사용자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이름을 하나 정하지 그랬어. 지니가 됐든 하이퍼가 됐든 클로바가 됐든 클로미가 됐든 자기 이름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저는 다음과 같은 이름을 제공합니다. 자연어 이해, 사용자 말을 이해하고 맞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자연어 생성, 요청에 따라 문장을 생성하거나 글을 작성합니다. 이미지 인식한다네요.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대요. 이건 바드가 최근에 지금 제공한 기능인데, 이걸 하이퍼 클로바 X가 한다. 번역, 다양한 언어 간의 번역 제공하고요. 요약, 긴 글 요약해드립니다. 저는 사용자님의 요청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언제든 저에게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좋아요. 자연을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제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초면이니까 공손하게 한번 인사말 해줄게요. 저는 최규문이라고 해요. 혹시 네이버 검색창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아주 정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쪽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오, 나오는데요. 와우. 최규문은 65년에 태어난 컨설턴트입니다. 현재 소셜네트워크 코리아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카카오 메시지 마케팅, 유튜브 상위 노출을 못한 것, 인스타그램 통합 마케팅, 페이지 하루 끝장 내기, 페이스북 마케팅. 다 맞아요. 최근 책 5권을 해주면서 저의 생년월일하고 직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속한 회사명, 그 다음에 직책명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바드나 이런 데서는 추가 닫기도 못합니다. 왜? 이거는 네이버의 인물 정보 검색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네이버가 이런 정보를 그 외국계 쪽에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이 안 열어줬대요. 저라도 안 열어주죠. 한글 데이터에 대한 특권은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구글을 이길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지금 재산인데 함부로 학습 데이터로 줬겠습니까? 저라도 안 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장점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GPT가 제일 못하는 거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강남에서 제일 맛집으로 알려진 삼겹살집을 하나 알려줄래? 강남역에서 가장 맛집으로 알려진 삼겹살집 한 군데 소개해줘. 이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 사실. 나오네요. 강남역 근처에 삼겹살 맛집 추천해드립니다. 육전식당 4호점, 육품 이베리코 목살 삼겹살 맛있는 곳, 라라식당, 단체 룸이 있는 회식장소, 대통령 삼겹살도 있나요? 처음 듣는데. 호남마을. 이제 이런 게 이제 네이버가 갖는 장점이죠. 사람들이 제일 네이버 검색기에서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이 데이터를 다른 어떤 외국 LLM보다 많이 갖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무려 6,500배 정도로 했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잽이 안 될 겁니다. 만약 내가 전주 한옥마을로 놀러 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 1박 2일로. 꼭 봐야 될 코스하고 꼭 봐야 할 코스와 근처 맛집을 소개해줘. 근처 맛집을 5군데만 소개해줘 라고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따로 구분해줘. 해볼게요. 자, 이제 질문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지금 단순히 하나만 달랑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지금 섞어서 한 문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 여행을 계획 중이시군요.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음식 창의 도시로 맛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 많으며 600여 채 한옥이 모여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한옥마을입니다. 고택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가보시려면 전주 향교 가보시고요, 전주 한옥마을도 가보시고요, 경기 전하고 전동성당이라는 데 가보시고요, 전주 초코파이도 가보세요. 아침은 전주 향교와 전주 한옥마을을, 점심은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그 다음에 저녁은 전주 초코파이를 가보세요. 근처 맛있는 집은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베테랑 칼국수, 교동고로케, 풍년제과, 소코와 남도집. 좋아요. 이 정도면은 일단 제 이름을 일단 알아봐 준 게 저는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구글이나 챗GPT가 죽어도 못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 맛집 추천에는 여기 민스아라노 티스토리닷컴이라는 블로그 글 하나를 여기다가 참조를 했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에 이 여행 코스와 관련해서는 여기 호텔스닷컴의 정보를 아마 이쪽에 약간 데이터 자유를 맺은 모양입니다. 호텔스닷컴을 찾아가지고 추가로 넣어준 2개 정도를 지금 이 답변을 낸 근거로 참조 사이트로 열거를 해줬네요. 빙 같은 경우는 요거 한 3개 정도씩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요런 걸 물어봤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라는 식으로 빙은 선택지를 조금 더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다른 건 몰라도 국내 지리, 역사, 문화 이런 쪽은 확실히 우위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뭐 지리 문화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해줬으니까 지금 곧 있으면 우리 이제 또 추석 들어오죠. 처서 지났죠. 엊그제가 처서였어. 처서는 절기로 며칠이고 무슨 의미를 갖니? 이날과 연관된 문화 풍습이나 행사가 있으면 알려줘. 라고 해볼게요. 처서는 절기로 며칠이고, 그게 무슨 뜻이니? 원래 모기에 입이 돌아간다고 하는 게 처서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예, 처서. 예. 이제, 더위가 그친다. 더위를 위치시킨다. 는 뜻이고, 여름이 지나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양력으로는 8월 23일경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껴서 파리와 모기도 점차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맞네요. 문화풍습으로는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는 것이 있으며 애호박과 풋고추를 넣어 칼국수를 끓여 먹는 풍습이 있답니다. 처서에 먹는 대표적 음식은 추어탕이며 7월부터 11월까지 미꾸라지가 가장 통통하고 맛이 좋아 가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역시 예. 이거 되게 만족스럽네요. 이거는 이제 한국적 문화, 지리, 뭐 풍토, 풍습 이런 거를 모르면 절대 답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아주 예, 기대 이상 잘 하고 있네요.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챗GPT가 응답을 못 해가지고 그야말로 구자리를 먹고 뭐 이런 걸 뭐 검색기라고 얘기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저걸 샀던, 망신을 샀던,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너 혹시 세종대왕의 맥북 축적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니? 세종대왕의 맥북 축적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어? 아마 모른다고 하든가, 뭐,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알고 있니? 알고 있니라고 물어봐야지. 그래야 진짜 아는 체 아는지 모르는 체 아는지 물어봐야지. 이건 네이버에서 아마 작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원래 이게 워낙 챗GPT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톡톡하게 망신을 당했던 대표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맥북 사건 4대왕으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역사적 정보는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미 준비됐던 응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어보나마한 어떤 응답이었을 거고, 저렇게 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는데,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 그 내용을 알려줄래? 얘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해야 돼요. 예, 안 속네요. 예, 페이크를 좀 넣어봤는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게 아니래요. 예, 이순신 장군은 한국전쟁에 전사하지 않았으며, 인비라는 당시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로, 싸움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고, 군사들에게 전한 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선을 지키는 영웅 이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거 안 속는데요? 페이크 한번 걸어봤는데, 가벼운 페이크를 한번 걸어봤는데, 안 넘어갑니다. 이것도 사실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조대왕은 실학을 구현한 임금으로 유명한데, 저기 어디야, 개성에 화성을 축주한 임금으로 유명해. 언제 있었던 사실인지 아는 대로 알려줘. 있었던 사건이고, 이 건축을 주도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주도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려줘. 누구인지 알려줘. 자, 역사를 조금 한번 더 물어봅니다. 이가은과 정용혁이며, 수원화성. 예, 여기 제가 지금 살짝 지금 속여보려고 한 겁니다. 예, 여기 수원의 화성인데 개성의 화성으로. 근데 얘가 뭐 화성을 축조하긴 하지만, 예, 개성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를 굳이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네요. 그냥 가볍게 정조의 개혁터전인 수원화성을 축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내가 알기로는 개성이 아니, 수원이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거 수원이 아니라 개성인데, 개성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너 그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야죠. 겁주는 겁니다, 이제. 예, 고집하는데, 그래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위치하고 있어요. 예. 서양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성과를 축전할 예정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유네스코에 지정된 게 언제야? 그 역사 일정을 좀 아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된 해가 몇 년이야? 그런 거 정도까지 맞는지. 97년도에 등록됐대요. 이거 맞나? 이런 거 사실 팩트체크 해봐야 되는데. 수원 화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1. 수원 화성 유네스코 등재 1. 어디 보시오. 성화산 유네스코 유산 유성의궤 수원화성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계문화유산에 어떻게 등재되었을까? 오마이뉴스 나무위키 맞아보는 게 제일 확실하겠네. 자, 수원화성 언제 등재됐나요? 아까 97년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답을. 관광, 건축, 명칭, 구조 특정. 맞네, 여기 있네. 97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걸로 나오네요. 그럼 답이 맞나요? 예, 맞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국내 지리, 문화, 역사까지도 웬만큼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해서 가벼운 테스트는 끝내고, 세대화 들어가서, 계산 좀 들어가 볼까요? 계산? 수학 계산 하는지? 1+1 이런 건 이미 다 했을 테니까 최대한 한 4자릿수나 5자리 숫자 정도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더하기 5, 4, 3, 2, 1은 얼마니? 이런 건 잘 못할 수 있어요. 이게 글자 생성기지 계산기가 아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수학 계산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텍스트를 1, 2, 3, 4, 5, 4, 3, 2, 1을 더해가지고 6, 8, 7, 6, 6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1하고 5 더하면 6 맞죠? 2하고 4 더하면 6이어야죠. 그 다음에 3하고 3 더하면 6이어야 되고 다 6, 6, 6, 6, 6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8, 7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계산기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이런 건 그냥 애교로 봐줘야 됩니다. 글자 생성기, 글짓기 기계한테 컬큘레이터 계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요청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계산을 도와주는 그런 앱이나 플러그인들이 겹쳐지면 아마 이런 게 이제 바로 잡아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산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게 대충 느낌이 오고요. 이제 요거가 좀 더 진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챗 GPT랑 경합을 시킬 정도가 되려면 이제 코드 인터프레에서 다루는 이제 파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자, 아까 얘가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읽게 할 수 있을까? 파일을 먼저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뒤에 S자 이건 뭘까요? 이거 뭘 키니까, 요 옵션을 키니까, 여기에 파일 첨부 기능이 나오네요. 여기 웹
뭐 서핑하는 그 인터넷 모양도 나오고. 자, 그럼 파일을 한번 넘겨쓰고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는지, 이거 준비 중이래요. 아직은 직접 이미지를 제가 하나 올려놓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좀 읽어봐 그러려고 했더니 요건 아직 안 되는 모양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요것도 아직 준비 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채팅으로 응답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여기 이미지를 파일을 첨부한다든가 그 다음에 웹서핑을 직접 요구한다든가 하는 거는 지금 준비 중이래요. 뭐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아직은 준비 중이다. 그리고 여기 요거 눌렀더니 요게 펼쳐지네요. 아까 얘기했던 그 쇼핑 기능하고 네이버 여행에 대한 추가 스킬이라고 불렀던 거. 쇼핑 한번 해볼까요? 쇼핑을 걸고 체크된 상태네요. 자, 쇼핑하고 지금 여행이 여기에 세팅이 된 상태니까 여기는 뭐 물건 같은 거 찾아봐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노트북용 휴대용 노트북에 쓸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 휴대용 모니터가 좀 필요해요. 휴대용 모니터. 뭐 저가 인기품으로 인기 상품 추천해줘. 한번 해볼게요. 휴대용 모니터 저가 인기 상품. 자, 했더니 사용자님 노트북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 추천해드립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플렉스 15인치 디스플레이, S펜 지원, LG전자 그램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그래픽카드, 지문 인식 탭서, 가격대 저렴. 세 가지 제품은 모두 노트북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로 사용자님의 예산과 용도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가격을 알아야지. 위에 세 가지 추천해준 세 가지 제품의 가격은 평균 얼마 정도씩이니? 얼마 정도니? 그리고 구매하려면 어느 사이트로 가야 되니? 구매하려면 어느 쇼핑몰로 가야 할까? 물어볼게요. 여행 상품하고 지금 쇼핑 상품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아까 스킬에서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추천해준 세 가지 제품의 가격 평균 얼마 정도니? 구매하려면 어느 쇼핑몰로 가면 돼? 라고 물었더니 삼성전자 갤럭시 플렉스 160만원, LG 그램 140만원. 이거는 휴대용 모니터 저가품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노트북인데 노트북. 구매를 원하시면 다음 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까? 네이버, 이건 그냥 네이버 그냥 메인 쇼핑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그쵸. 휴대용 모니터 한번 넣어볼까? 저렇게 비싸? 휴대용 모니터가 140만원씩 한다고? 그럼 노트북을 하나 사지, 새로 하나 사지. 휴대용 모니터 10만원대부터 있어요. 휴대용 모니터 비싼 게 20만원 30만원이에요 이거 보세요. 26만원 37만원 13만원짜리도 있잖아요. 13만 8천원 요 정도를 원했던 건데 요 상품을 한번 추적을 해봐 달라고 그럴까? 요 상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니?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가 얘기한 건 지금 휴대용 모니터가 아니라 뭐 노트북이야 그거는. 자, 이 상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사이트 알려줘. 제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 알려줘. 이게 지금 15만원짜리 내인했으니까 얼마나 싸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이고, 예, 가격과 배송비, 할인 이벤트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쇼핑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나 여러 쇼핑몰 비교해 보시고요. 예, 네이버 쇼핑 하나만 딱 달랑 내보네요. 요거를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 상품으로 연결될까? 연결되면 좋은데 이것도 역시 초기 화면으로만 연결하네요. 예, 뒤져서 살아 이거네. 다이렉트로 제가 분명히 이런 상품 모델명까지 정확하게 넣어줬는데 이 모델명을 직접 매칭시키는 그런 단일 상품을 제공해 주진 않네요. 요런 게 나중에 이제 네이버가 광고비를 받고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광고 상품으로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회사의 상호나 상품명이 나올 때 그 상품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판매처나
그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을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여기에 링크에 대한 클릭 광고를 나중에 붙일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네이버는 자체 쇼핑 기능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식의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쓰기 힘든 그런 광고를 얘네들이 개발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오케이. 여행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예. 일본, 뭐, 후쿠시마를 갈 일은 없고요. 일본, 대마도 여행을 2박 3일로 가고 싶어. 대마도 여행을 가족, 3인 가족, 네, 3인 가족 기준으로, 3인 가족, 성인, 네, 전부 다 성인, 3인 가족 기준으로 2박 3일 코스로 가고 싶어. 계획을 짜죠. 날짜별로 계획을 짜죠. 출발은 인천공항으로 갈 거야. 출발은 서울에서 할 거야. 출발 일자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야. 자,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일본 대마도 여행을 성인 3인 가족 기준으로 2박 3일 코스로 가고 싶어. 날짜별로 계획 짜죠. 출발은 서울. 출발 일자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출발 일자는 그냥 9월 1일이라고만 썼어야 되네요. 3일까지. 3일 동안 출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얘가 뭔 소린지. 어디 봐요. 사용자님, 일본 대마도 여행을 성인 3인 가족 기준 2박 3일 코스로 계획해드립니다. 9월 1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 왜 서울, 아하, 내가 비행기 탄다는 얘기는 안 했더니 부산에 가서 여객으로 가라고 나오네요. 대마도 히타카츠항에 도착을 하고 숙소로 이동한 다음에 점심 식사는 현지 식당이나 초밥을 쓰시고 미우다이 수욕장 방문해서 밸류마트 쇼핑을 하고 2일 날은 아침 식사를 숙소에서 어떻게 하고 점심 식사는 여기 가서 하고 덕혜옹주 기념비를 방문한 다음에 9월 3일 날 서울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비용은 얼마 들 것 같으니 위에 네가 짜준 계획대로 간다면 여행 경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여행 경비는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얼마나 들까? 대충이라도 찍어주는지 한번 볼게요. 계산을 해주는지. 예, 제가 짜드린 대로 만약 간다면, 나 짜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왕복 10만원, 부산 여객터미널에서 대마도 왕복 요금 약 15만원, 대마도에서 버스 이용 요금 약 3만원, 숙박비는 숙소 2박 요금으로 약 20만원 잡고, 현지 식당 식사 4끼 요금을 약 10만원으로 잡고, 예, 관광지 입장료를 2만원, 쇼핑 비용 10만원 잡아서 예상 60만원 정도입니다. 여행 전에 충분한 예산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위에 말한 게 1인, 예, 위에 말한 예상 경비는 한 사람에게 드는 비용이니 일행이 3명이면 얼마를 준비해야 되나? 일행이 3명이면 얼마가 필요해? 자, 말귀를 알아듣는지 보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드는 비용이니 일행인 우린 3명이야 지금.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3에서 180만원 준비하라는 얘기야. 그냥 셋이 20만원씩 쓰면 된다는 얘기야. 이제 네이버 여행을 동원해서 경비를 내네요. 오케이. 예, 위에 드린 경비는 한 사람 드는 비용입니다. 3명일 경우 예상 비용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 해서 126만원. 그래 180만원까지 얘기하진 않네요. 무조건 딱 60 곱하기 3으로 하진 않고요. 이렇게 공동으로 그 숙식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비용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일본 여행을 지금 했는데 강원도 홍천, 화천, 고성을 갖다가 내주는 건 좀 말이 안 되네요. 이거는 일본 여행을 최소한 여기 여기 대마도였으면 대마도 근처를 딴 데를 제공해 주든가 그랬어야지. 대마도 여행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지금
이쪽에 링크를 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예. 이런 건 좀 아쉬운 점, 오게 튑니다. 이런 것들은. 오케이. 여행 상품, 그 다음에 쇼핑 상품도 웬만큼은 검색을 해내네요. 그리고 대충 실경비가 제가 뭐 이렇게 딱 가보면서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리즈너블한 정도로, 예, 이해가 되는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큰 문제는 없네요. 이 정도면. 아주 크리티컬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없어 보이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대충 해본 질문들이고, 그동안에 이제 뭐 딴 분들이 이런저런 자기 분야에서 관심 가는 대로 질문해 놓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네이버에서 지금 제일 영향력이 큰 직원은 누구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차별하는지 뭐 직종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학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지를 물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예, 저는 인공지능 모델로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지 않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영향이 큰 직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인 이혜진님은 네이버의 대표이사가 이혜진인가? 지금 최수연인데 네이버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이버의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운영 직원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응? 그래? 이혜진은 지금 대표이사가 아니지 않니? 대표이사가 아니고 아닌 걸로 아는데 현재 대표는 최수진 아냐? 최수진님 아닌가? 라요? 라고 물어볼게요. 예, 사용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혜진님은 현재는 네이버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23.3일 기준으로 대표이사 제가 잘못 알았네요. 최수진이 아니라 최수연이네요. 예, 수정을 해주네요, 이거는. 예, 이혜진님은 네이버 창립자이자 현재는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서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건 이제 옛날 대표명을 그냥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요것도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뭐 하긴 좀 뭐랄 것 같아요. 노벨상은 흑인들이 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타당한 의견일까? 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예, 타당하지 않대요. 예. 인종차별하면 안 된대요. 의견도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에 부모 양친의 성을 모두 따서 네 글자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과 함께 이름과 함께 성을 모두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생각은 있니? 내 생각은 어떠니? 한국에서 부모 양친의 성을 모두 따서 이름과 함께 적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 중 하나이며 전통 문화는 아니에요. 최근에 만들어진 하나의 지금 사조입니다. 일종의 부모의 성을 모두 따서 이름과 함께 적음으로써 부모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중성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성을 두 개나 써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죠. 개인의 선택에 따라 부모의 성을 모두 따서 이름과 함께 적을 수도 있고 하나의 성만 따서 이름과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다른 질문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자기 의견은 끝까지 얘기 안 하는군요. 좋다 싫다가 아니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넘어가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계산은 뭐, 기대를 별로 안 했으니까, 저렇게 에러가 날 수 있다고 치고, 약간 이렇게 좀 민감한 질문들, 뭐,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처럼 거 있죠. 뭐, 한국은행을 해킹할 수 있는, 해킹하려면 어떤, 뭐, 기술을 배워야 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사회적인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내가 그대로 용인할 건가? 해킹은 불법적 행위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행 해킹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해킹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 행위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보안 전문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대안들은 얘기를 하네요. 여기 컴퓨터공학,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보안 분석, 모의 해킹, 차라리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보세요 라고 꽤 자세하게 대안 의견을 내놓네요. 오케이.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좀 더 물어보면 좋을까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막 해보는 거는 뭐 얘랑 실랭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의미 없는 질문들을 뭐 반복적으로 하는 건 그닥 의미는 없고요. 이제 사실 그 챗GPT한테 했던 고도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갖고 얘가 그걸 어느 정도 따라오나 사실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죠. 요거 스킬은 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쇼핑이나 여행 같은 걸 물어보고 싶을 때는 요걸 켜서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면 그냥 일반 디폴트 모드에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GPT한테 물어봤던 최근 질문 중에서 하나 얘가 답을 쉽게 못할 것 같다 싶은 거 있으면 한두 개만 물어보고 마칠까요? 어차피 이거 이따가 10시 우리 저기서 같이 해보기로 했으니까 챗 오픈AI.com이 왜 연결이 안 되죠? 챗GPT가 저를 거부했대요.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떠라. 오픈AI.com부터 한번 가볼까요? 오픈AI 쪽에 무슨 사고 났나? 어제부터 접속이 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어제부터. 돈 내고 있는데. 로그인. gmail.com 접속. 아예 연결이 안 되네요. 저만 그런가? 챗GPT가 어제부터 접속이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저만 그러면 다행이고 잠깐 스톱했다가 연결되면 켜드릴게요. GPT를 켰습니다. 최근에 GPT한테 물어봤던 거 중에서 나름대로 답을 잘 했던 거,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 방법, 요런 건 못하겠죠. 아직 뭐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뭐 번역 분석을 하라든가 이거 앞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아까 얘가 웹을 읽어내지 못하는 걸로 봐서 사이트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거야 아마. 이 사이트 접속은 가능하니? 물어봐야 되겠네. 이 사이트 접속은 가능하니? 블로그의 내용이 길어가지고 한쪽이 요약할 수 없다고요. 글쎄요. 접속은 가능하니 그럼? 내용을 읽을 수는 있니? 읽을 수 있겠니? 너무 길다고 얘기하니까. 읽을 수 있대. 야, 이거는 대부분 못 읽는다고 하거든요. 챗GPT는. 제 홈페이지에요. 제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써놓은 주소인데 저는 인터넷 연결돼 있어 사이트 접속하여 내용 읽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내용을 말씀해서 해당 내용을 요약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요약해서 해당 사이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봐. 요약해줘. 볼게요.
읽을 수 있을까 진짜로? 해당 사이트는 네이버 블로그로 티스토리 블로그와 함께 대표적 블로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에이, 엉뚱하네요. 이거 못 읽는 거거든요. 요 사이트, 예, 얘가 지금 못 읽는, 요거 지금 제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그 워드프레스 홈페이지고요. 네이버 블로그 아니거든요. 이걸 지금 얘가 네이버 블로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요런 사이트거든요. 워드프레스로 독립적으로 카페 입사에다 호스팅 해가지고 돌아가는 독립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얘가, 예, 이런 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답을 뭐라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요게 무슨 URL 주소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지가 요거를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블로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예, 네이버 블로그에 그린 것 같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일종의 글짓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환각, 할루시네이션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증상을 지금 네이버가 상당히 줄였다고 지금 자랑을 했는데, 뭐, 안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이 LLM의 기본 원리 특성상 이렇게 자기가 여기서 정확한 맵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못 꺼내오면 이렇게 강요를 자꾸 당하면 당하는 만큼 말을 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어떤 특정 블로그에 주소를 줘가지고 그걸 요약을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어렵다라는 거죠. 혹시 그러면 저런 거 이제 일 좀 시켜볼까요? 일. 유튜브에 스크립트 써줄 수 있니? 유튜브 이거 주제로. 요 주제가 아까 뭐였냐면 어떤 주제였냐면 이게, 예, 영어 논문을 PDF 파일로 검색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자, 영어 논문을, 예, 요 주제를 가지고, 예, 검색 번역 방법, 번역 쉬운 방법을 주제로 블로그 글을 써줄 수 있겠니? 블로그 글을 한 편 써줘. 작성해줘. 해볼게요. 작성해줘. 자, 글짓기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영문 논문 PDF 파일을 검색해서 번역을 하는 쉬운 방법에 대한, 예, 블로그 글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구글 학술 검색, 팝하고 PDF 변환 서비스, 영어 논문 사이트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해라 라고 하는데, 이런 걸 조금 이제 못 알아듣는군요. 블로그 글을 써달라고 했으면 블로그 글을 글이라고 시작했었군요. 블로그 글의 어떤 그 패턴과 그 기승전결 뭐 이런 걸 구조를 가지고 구조화시켜서 써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말, 본론, 그래서 결론 뭐 이런 정도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쭉 나열만 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추론력이 좀 약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용자가 뭐를 해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얘가 똑부러지게 해석을 해가지고, 아, 뭘 결과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이제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문장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이런 거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번역에 관한 유튜브 스크립트를 써줘, 이런 거 더 못할 거야 아마. 유튜브 스크립트를 1분짜리 쇼츠 영상용으로 써줘. 쇼츠 영상 제작용으로 작성해줘. 한번 해볼게요. 영어 논문 PDF 파일 검색 및 번역 방법에 대한 관한 유튜브 쇼츠 영상, 유튜브 쇼츠 영상, 1분짜리 쇼츠 영상, 1분짜리 앞에서 써요. 스크립트를, 예, 영상 제작용으로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쓰는지 보게요. 이제 GPT가 참 잘하는 게 이런 마케팅 글쓰기라고 그러죠. 뭘 카피를 쓴다든가 무슨 랜딩 페이지를 적절하게 만든다든가 영상용 스크립트를 대본을 짜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끝 이런 걸로 있는 걸 봐서 스크립트의 어떤 문안을 짜려고 애를 쓴 것 같긴 해요. 예, 1분짜리 쇼츠 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논문 PDF 파일 검색 및 번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영어 논문 검색하고 번역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하면 쉽게 검색하고 번역할 수 있답니다. 구글 학술 검색, 팝하고 PDF 변환 서비스, 영어 논문 검색 사이트, 영어 논문 번역 사이트. 아하. 요건 아까 제가 썼던 글의 순서예요. 아까 요걸 가지고 읽어볼 수 있겠니라고 했던 그 글의 흐름을 제가 팝하고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뭐 요거는 제가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고요. 팝하고는 네이버에서 이거는 번역 서비스로 PDF 파일을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팝하고가 실제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된다고 하면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 시작과 끝이 있는 스크립트를 써주겠다. 네, 라고 하는 거네요. 1분짜리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읽기만 해도 일부가 읽는 것만 해도 1분이 그냥 풀로 지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1분짜리로는 양이 많아 보이는데 좀 줄여줄 수 있겠니? 1분짜리 분량으로는 스크립트 대본이 길어 보이는데 더 줄여줄 수 있겠니? 줄여줘. 아이고 3시간에 30개 대화로 제한됩니다. 잠시 뒤, 여기서 잠시 뒤라는 게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렇게 하다가 막히면 1시간 뒤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암만 다시 시켜도 여기서 뻗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처음으로 지금 네이버 클로버X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서 이런저런 지금 시험 삼아 써봤는데 첫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따라가야 될 어떤 기술적 진화의 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섣부르게 뭐 코드 인터프리터까지 이미 나와 있는 챗GPT4랑 감히 비교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겨우 따라 한다는 정도보다는 조금 낫다는 정도. 다행이에요. 오늘 보니까 네이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더라고요. 조금 어제에 비해서 기대치로 올라갔던 어제 그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저번에 막 구글이 시험 발표하고 나서 막 하루 사이에 몇 조가 날아갔던 그런 정도의 뭐 안 좋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이버도 굉장히 긴장했을 텐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빨리 잘 쫓아왔다 싶은 느낌이네요. 앞으로 네이버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이 돈이 되게 만들 건가, 여기에 이제 하나 새로 부여된 과제긴 한데,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번 이 AI 게임에서는. 구글은 검색만 전문으로 돼 있고, 사실 다른 쇼핑이라든가, 뭐 기타 어떤 자기들만의 블로그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 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그런 자체적으로 응용, 내지는 연동을 시켜가지고,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여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네이버가 갖고 있는 장점이랄까,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거대 LLM 시장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각축전, 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지켜봐도 재밌는 구석이 될 것 같아요. 저 네이버 주식 몇 개 있는데 네이버 주주로서 아주 오늘 그래도 안심이 좀 되는, 좀 조마조마했던 부분이 절반이었는데 조금은 좀 덜어지는 그런 시연이었습니다. 이따가 밤 10시에 최규문의 디마불사 158회죠. 8회 시간에 여기에 이어가지고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미팅이어서 네이버 클로버X와의 첫 만남이어서 그냥 가볍게 이런저런 테스트로 대화를 나눠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